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매매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서 공부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 미국장은 어제 거의 보합이었어요. 거의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 장이 약하니까 우리나라 장은 거의 2% 정도 빠졌습니다. 1.96% 코스피 지수가 빠졌는데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빠지고 요새 중국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또 매수해서 그날 매도가 안 되는 규칙이 있고 홍콩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뭐 중국 주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국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미국 주식이 체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3주 동안 퀀트에서 나온 매매 시그널과 1차 매도, 2차 입절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저녁 때 공개 방송으로 그 수익률이나 매매 성향 같은 걸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2000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차라리 이렇게 정말 바스러지기 쉬운 그런 URI 같은 주식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로 인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자의적으로 주식시장을 지금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수 후 보유를 하는 형태는 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뭐 3월 달부터 대선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타깝게 들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절대 금물로 해주시고 삼가를 해주시고 직장 다니면서 MTS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손을 떼시고 잠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재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게 미국 주식 상위 S&P 500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체력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공개방송 때 실시간 공개방송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추세가 좋은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토에 간 모 대통령께서 중국한테 독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심기를 건드리고 있고 거기서 또 오늘 회의한 걸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기사를 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한테는 거의 직격탄일 걸로 봐요. 그래서 매수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떠나서 주식 선물 가지고 저희는 오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호텔신라라든가 지금 보시는 호텔신라 여기 저항선에서 이걸 거꾸로 보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보게 해드리면 매수 시점이죠. 그죠? 전고 이평선 지지에 332평선 지지의 매수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3% 정도, 3.3%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 요 전고 이평선 지지가 지지선이 깨지면 심하게 음봉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LG화학이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여기나 아니면 이 정도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 선물로 매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151선이 여기 저항선에서 뚫려갖고 이걸 거꾸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걸 거꾸로 보면 거꾸로 보기를 하면 딱 N자형이죠. N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N자형으로 봐서 야 이거 살 타이밍이야. 그죠? 살 타이밍이죠. 그죠? 네. 그럼 뭐야? 거꾸로 보기를 풀으면 뭐가 돼요? 매도 타이밍이죠. 네.
여러분이 매수의 정석에서 배운 그런 타이밍을 거꾸로 하면 전부 다 매도 타이밍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내일쯤 되면 지지선에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지지선이 왔을 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날 확률이 있으면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LG화학, 삼성 SDI, LG이노텍,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지지선상에 올 때까지 매도 대응을 하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매도 대응을 하려고 내일 오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족족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대응은 자제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의 정석의 오픈 채팅방에 나왔던 질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모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제일 두려운 것은 제가 스스로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금 매수의 정석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실전 대응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아시는 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손절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이지만 해서 굉장히 좀 고뇌에 찬, 매매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준 씨도 이렇게 부른 거야.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는데 마이너스예요, 총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원준 씨는 내가 옆에서 매매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실전 매매 코칭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해주고 있어서 네. 이분이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지 내가 몰라. 네. 그지? 네. 원준 씨는 처음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 네. 하지만 내가 옆에서 보고 그걸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익을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복귀를 하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향상이 되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네.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원준 씨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걸 바꿔가는 게 실전 코칭인데, 네. 여기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계속 거기 있는 대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어때요? 마이너스가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액수나 뭐 이런 거는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북한산 센터 와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매매 성향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제 원준 씨처럼 어떻게 진단을 해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들으려면 매매일지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는 거고. 네. 물론 매매일지 쓰기 전에 나한테 모든 매매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관리 현황 같은 걸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원준 씨가 느끼고 있는 거를 나도 80~90%는 똑같이 느낀다 이 말. 네. 그래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질문의 의도는 뭔 것 같아요? 원준 씨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아직 이제 초보니까 일단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온라인 강의를 봐도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네. 지나간 것만 보니까. 네, 저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대표님이 해주시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오기 전에 좀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손실이 줄어들잖아. 네. 1% 만약에 손실을 할 거를 뭐 0.5%를 한다던가. 네, 그래서 다시 돌면 한 번 더 사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사고 팔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비용도 나가고 수수료 세금 나가고 뭐 이러면서 마이너스가 크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 대비는 좋을 거라고, 시장 빠진 거 대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 내가 마이너스라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 매매하는 사람이. 네네네. 플러스가 나야지 네네. 좋은 거지. 네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깊어가느냐?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일지를 좀 자세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네네. 그리고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 와서 여기서 훈련 받는 분과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를 원준 씨도 거듭을 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매수의 정석에서 배웠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했어? 어떻게 했어? 네 지키면서 했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안 지키면서 했잖아. 예, 초창기에는 좀 그러니까 안 지켰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했어요. 그냥 디테일이 떨어진 거지. 네네네네.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원칙을 하거든요. 지켜서 들어가니까 네. 어때요? 손실 횟수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네. 15분짜리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다가 이 세기를 보고 한 템포 더 늦어서 어떻게 30분짜리나 60분짜리 보고 들어갔잖아. 네네. 그러면 한 번 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성공할 걸 아예 손실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네.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타이밍을 재서 그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이익 관리나 손실 관리를 나랑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근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네. 이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매일지가 수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이걸 업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네. 그래서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 와서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으면 그 어드바이스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원준 씨 입장에서도 충분히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지?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매매할 때보다 스탑도 맨 처음엔 1.5% 2% 놓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점점 줄어들고 있지 네네. 그지? 손실 보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이익 실현하는 것도 0.7% 오늘 장 안 좋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0.7% 8%만 먹고도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네네. 네.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은 매수 대응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잡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시장 상황도 보고 들으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 네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내가 이 신모 씨라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야. 내가 계속 원준 씨한테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들어갔느냐를 되게 강조하잖아. 네네. 그지? 네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돼? 자기하고 약속한 걸 지켜야 돼. 네네. 알렉산더 엘더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제 여기 김대중 씨하고 같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 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을 정한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약속이잖아. 네네. 이때에만 들어가겠다. 네. 그리고 이익 관리도 이렇게 하겠다. 네네. 손실도 줄이겠다. 그냥 매수하고 스탑만 기계적으로 1.5% 나서 요새 같은 장에는 1.5%를 놓든 2%를 놓든 3%를 놓든 스탑을 늘려놓으면 어떻게? 5%도 털려.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느냐, 내가 만든 약속을. 네. 결국에는 그 약속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매매일지를 쓰면서 원칙과 기준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 그 어떤 기술적 분석 책이나 이런 데서도 약속을 지키라는 말 안 해. 네. 자금 관리를 잘하라는 말 안 해. 오로지 뭐야? 뭐에 혈안이 돼 있어? 매수 타점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매매를 해보니까 어때?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어때? 생기지. 네. 한 1.5%에서 2% 가면 일부 익절해야지. 네. 안 한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려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약속이 내 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굳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매매 복귀 하는 건 똑같아. 쟤는 맨날 똑같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아는 것과 그 약속을 지켜서 매매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 좀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LG화학의 근거가 뭐야? 전고 이평선 지지. 네. 그지? 네.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삼성 SDI, LG노텍 같은 경우 왜 한다고? N자요. 네. 거꾸로 하면 N자요. 네. 그래 딱 그때만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332 평지지 패턴 3 거꾸로 보게 하면 전고도 살짝 있고 332 평지지 패턴 3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의 정석에서 배웠던 걸 그냥 반대로 적용해서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때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는 거야. 네.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내가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또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 내가 스스로 만든 약속들이 있다 생긴다 이 말이지. 네. 그 약속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신모 씨가 매매한 거를 쭉 보면서 그 약속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카운팅을 해서 약속들을 안 지켜서 또는 원칙과 기준을 안 지켜서 생긴 손실은 하나씩 빼가고 그렇게 엑셀에다가 자기 매매일지를 충분히 써가면서 그런 원칙과 기준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 매매일지를 보고 그거를 하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한 요인을 걸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준 씨한테 뭐라 그랬어? 매매일지를 적어서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과거에 했던 매매일지를 쭉 보면서 이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 그럼 네. 어때? 그때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물론 플러스 날 수도 있고 손실도 날 수 있지만 손실 난 부분은 제거가 되잖아. 네. 그럼 앞으로의 내 자산 그 자산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손실은 줄어들고 점점 수익은 늘어나. 수익은 늘어나는 형태. 그러니까 신모 씨가 그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만 지금 누적이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행하던 매매에서 내가 제대로 원칙과 기준, 내가 세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그걸 디테일하게 하나씩 100번을 매매했다면 그걸 쫙 추려보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조언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원준 씨는 지금 하고 있잖아. 네. 네. 여기 수현 씨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내가 매매일지 100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내가 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쳐나가게 돼. 네. 그래서 그걸 꼭 쓰라고 하는 이유라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신모 씨가 그거를 먼저 매매 기록이 있다면 그 매매 기록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왜 났는지 플러스는 어떻게 챙겼는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내가 그런 그 조언을 해줄 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의 질문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르게도 지금 똑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매매한 적이 내가 여태까지 매매한 것 중에 몇 번이나 되는지를 속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굳이 조언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몰라? 매매일지를 안 쓰고 그런 복기를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뭉뚱그려서 손실난 거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손실난 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손실이 났는데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손실이 났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 그랬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손실이 났어. 가격 떨어져서 뭐 어떻다 그랬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야 돼. 그런 매매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통계로 내가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매매일지를 쓰라고 했단 말이야. 네. 원준 씨는 내일 뭐 매매할 거야? 내일 올라가는 게 없으면 네. 여기서 다른 분들이 또 선물 주식 선물도 하니까 네네. 매도 타점도 이런 식으로 보면 딱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장이 앞으로 내가 보기엔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찾아와서 또 요거는 내가 보기 거꾸로 보니까 매수 타점 같은데 그럼 뭐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야. 네네. 그런 걸 또 찾는 훈련도 하면 나중에 주식 선물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답이 다 있는 거야. 네네. 또 원준 씨가 고민되는 것도 뭐 있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는 원준 네. 씨가 초창기에는 이거 여기서 사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안 안 물어보고 물어보지? 합니다. 예. 왜 그렇게 변했어? 제가 여기서 이제 저기 투자한 거는 이제 제대로 한 거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매수할 때 들어가고 이제 아니, 손절할 때 하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그거는 뭐야? 올라가나요? 그거랑 똑같다고 네, 그랬잖아. 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지. 네, 네, 네. 그걸 이제 제대로 깨우친 거잖아. 네. 그지? 네. 내가 결정해서 내 원칙과 기준에 오면 매수를 하고 손절 놓고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네. 옆에 있는 나한테 물어봐도 어때? 10초 뒤의 일도 모르는데 그걸 여기서 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돼.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네,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아까 원준 씨가 뭘 봤어? 외국인 투자자 봤지? 네, 네. 그걸 본다고 뭐가 앞일이 보여? 아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네. 기관 투자자 또 매매 동향 보면 앞일이 보여? 아니,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걸 봐도 결국에는 내 판단으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누구만 믿어? 나만 믿는 거야. 네, 네. 내 원칙과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세운 약속만 지키는 거야. 그게 앞니를 맞춰주면 다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 보고, 다 떼돈 벌고 앉아있지. 왜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렇게 다 정보를 주는데. 네, 네. 응? 그러니까 그걸 느껴서 내가 가진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새로 사야 될 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네.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유튜브만 보지 말고, 네, 네. 그런 전문가만 쫓아다니지 말고, 걔들이 뭘 알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몰라. 네. 그러니까 본인만 믿고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느껴지지만 거기에서도 주식 선물로 매도 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미국 주식을 해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면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